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 박만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군복무 시절 습관대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낡은 제복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반사됩니다. 그래도 50년 가까이 경비 일을 해온 자부심만큼은 여전히 눈에서 빛이 났죠. 오늘도 무탈하게 지나가길. 만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10년째 같은 코스를 돌고 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고급 빌라에서는 김정의 할머니가 아침 약을 챙겨 먹고 있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분이었죠. 은행장 출신의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억대 자산가였지만 검소한 생활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에 갔다가 시장에 들러야겠네. 정희는 작은 가방에 지갑과 함께 조그만 약통을 넣었어요. 심장이 좋지 않아 늘 비상약을 챙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통 안에는 급할 때 써야 하는 심장약이 들어있었죠. 주치의는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라고 당부했고 정희는 그 말을 철저히 지켰어요. 거리로 나선 정희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이나 액세서리 없이 소박한 차림새였죠. 동네 사람들도 그녀가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혼자 사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만수는 아파트 주변 상가 쪽으로 순찰을 나왔어요. 요즘 들어 노인들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담당 구역은 아니었지만 인근 지역까지 살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아, 오늘도 막네. 이런 날씨에 사고라도 나면 더 안 좋을 텐데.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 가까이 경비 일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위험 신호를 읽는데 능숙해졌어요. 예전에는 범죄를 막아낸 적도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나이 탓에 젊은 경비원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단순한 순찰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오전 11시 만수가 상가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분주한 인도 위에서 갑자기 한 할머니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행인 몇 명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았지만 누구 하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외쳤지만 사무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그저 저기 할머니 쓰러졌네 하고 수군거릴 뿐. 모두 각자의 길을 서둘러 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는 그저 또 하나의 거리의 불행한 장면일 뿐이었죠. 만수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호흡은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수는 긴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했죠. 누구 좀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그러나 바쁜 아침 시간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쫓겨 그저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대를 부르려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어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어쩌지. 만수는 정희 할머니의 호흡을 살피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때 그의 시선이 할머니가 꼭 쥐고 있던 작은 가방에 닿았습니다. 무언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가방을 열었죠. 비상 연락처라도 있을까? 하지만 만수의 행동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소리쳤어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 가방을 뒤지다니. 또 다른 남성도 가세했습니다. 야, 저 노인네. 도둑이잖아. 누가 좀 붙잡아요. 만수는 그들의 오해를 풀 겨를도 없이 가방 안을 급하게 뒤적였습니다. 지갑, 휴지, 손수건. 그리고 마침내 작은 약통을 발견했어요. 약통에는 심장 발작 시 혀 밑에 한 알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만수는 재빨리 약통을 열어 한 알을 꺼내 정희 할머니의 혀 밑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구급차만 오면 되는데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만수를 향한 의심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가 쓰러진 할머니 가방을 뒤졌다고요. 요즘 노인들도 소매치기 하네. 세상 참. 만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정희 할머니의 생명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누군가 119에 신고했는지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상가 건물 앞에 있던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설명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쓰러진 할머니 가방을 훔치려고 했어요. 보안 직원은 만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만수는 묵묵히 자신의 경비원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에게 필요한 약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정희 할머니를 실어갔습니다. 만수는 그저 그들에게 할머니 혀 밑에 심장약을 넣어드렸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러나 보안 직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경찰이 오고 있으니 같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도둑으로 의심받다니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정희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경찰이 도착했고 만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은 그에게 불리했어요. 경찰은 만수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일단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만수 씨,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서 자세한 진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차에 오르는 그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항상 우리 아파트 지나다녔는데 몰랐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경찰차는 그렇게 만수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가 일하던 아파트까지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50년 경비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정희 할머니가 살아났기를 바랄 뿐이었죠. 경찰서에서 만수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단지 쓰러진 사람을 돕고자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표정은 의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만수 씨, 그럼 왜 119부터 부르지 않고 할머니 가방부터 뒤졌죠?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경비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응급 상황을 봤습니다. 가끔은 구급차보다 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 할머니는 호흡이 너무 불안정했어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 진술은 달라요. 여러 사람이 경비원이 쓰러진 사람의 가방을 마구 뒤졌다고 증언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만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만수를 귀가시켰지만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만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관리소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만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 소장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SNS에 영상까지 올라왔더군요. 만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그 순간을 촬영했던 모양이었어요. 소장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쓰러진 할머니의 가방을 급하게 뒤지는 모습만 담겨 있었죠. 약을 찾아 할머니 입에 넣어주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믿고 싶습니다만. 소장님, 저는 정말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제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쓰러진 노인 가방 훔치려다 경찰에 연행됐다고요. 이사회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만수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50년 가까이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장은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만수 씨에게 이런 말하기 정말 힘듭니다만
이사회 결정입니다. 한 달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계산해 드렸으니. 그렇군요. 만수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듯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의 성격이 그렇지 못했어요. 평생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 짐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순찰만. 소장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바로 정직 처리됐습니다. 짐은 내일 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비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했죠. 30년을 살아온 아파트를 뒤로하고 만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혼자 사는 그에게는 충분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탁자에 쌓인 약봉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혈압약, 관절염약. 나이 탓에 먹는 약이 점점 늘어갔죠. 이제 약값은 어떻게 감당하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도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만수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간호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실려오신 김정희 할머니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만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서 계속 자신을 도와준 경비원을 찾으신다고 해서요. 병원 보안요원이 경비원 아저씨 연락처를 알아왔습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정희 할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의 모든 고통이 가치 있게 느껴졌죠. 할머니께 편안히 쉬시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찾아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끊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옳은 일을 했다는 것. 비록 세상은 그를 오해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은 구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생을 일했던 경비실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모아온 작은 소품들, 시계, 사진 한 장. 경비실 구석에 있던 작은 화분까지. 평생을 바쳐 일했던 장소를 떠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수 씨,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청소를 담당하는 박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단지 내에서 몇 안 되는 만수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 중 하나였죠. 아닙니다. 평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겠지요.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수 씨가 약을 찾아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다는 이야기는 퍼지고 있어요. 어제 병원에서 누가 들었대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 갈 길 가면 됩니다. 짐을 다 싸고 경비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려는 순간 관리소장이 다가왔어요. 만수 씨, 잠시만요. 소장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은 할머니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쓰러졌을 때 도와준 경비원을 만나고 싶다고요.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게 소장이 망설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아파트 이미지 때문에 만수 씨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군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저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한편 서울중앙병원 특실에서는 김정희 할머니가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정희님,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도와준 경비원은 어디 있나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다고 하던데.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조사도 있었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복잡한 상황인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이 응급 상황에서 정희님의 가방을 뒤진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심장약을 찾아 응급처치를 했고 그게 정희님의 생명을 구했어요.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 오히려 오해를 받았다니.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 연락처를 꼭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 구인구직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오해받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이제 와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만수 씨 맞으신가요? 저는 김정희 할머니의 비서 조민석이라고 합니다. 만수는 의아했습니다. 비서라니? 그 할머니가 대체 어떤 분이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할머니께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찾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희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감이 밀려왔고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왠지 모를 예감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양복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단정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정희 할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저 편안히 쉬시라고 말씀드려야겠지.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서 김정희 할머니의 병실을 물었을 때 간호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정희 회장님 찾으시나요? VIP 특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정희 할머니는 대체 어떤 분이었던 걸까요? 그는 안내를 따라 특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희 할머니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끄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인가요? 만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제 나이에 쉽지는 않겠지만. 정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조민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조민석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만수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박만수 씨, 저는 한영그룹의 회장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간 그룹을 이끌어왔죠.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유명한 한영그룹의 회장이라니. 거리에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는데 말이죠. 그럼 그날 할머니께서는 왜? 정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하게 거리를 걷고 싶었어요. 경호원들 없이 그저 일반 시민처럼 시장도 가고. 나이 들면 그런 소소한 자유가 그리워지더군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테니까요. 박만수 씨, 제 저택에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던 분이 은퇴하셨거든요. 마침 당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만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설마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건가요? 제 저택의 총괄 관리인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봉은 지금까지 받으시던 것의 3배, 저택 내 별채에서 생활하실 수 있고 의료보험과 퇴직금도 확실히 보장됩니다. 만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좋은 조건의 일자리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그저 경비원일 뿐입니다. 고급 저택 관리는. 정희가 손을 들어 만수의 말을 자르셨어요. 박만수 씨, 당신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50년간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전문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만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해왔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길게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험과 인품은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병실을 나온 만수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가 정말 저택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7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기회였어요. 망설이는 마음으로 경비실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반장. 나 만수야. 만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억울한 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정 반장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수락하셔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만수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문득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어제의 좌절이 오늘의 기회로 바뀌다니.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정희 할머니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특실에서 정희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미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박만수 씨?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히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조만간 제가 퇴원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정희의 비서 조민석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만수를 데리고 정희의 저택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박만수 씨가 살게 될 별채입니다. 조민석이 가리킨 건물은 주택과 떨어진 작은 별채였어요.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 형태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주방과 욕실, 그리고 아늑한 침실 공간까지. 지금까지 살던 월세방보다 훨씬 좋았어요. 모든 생필품은 구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박만수 씨를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라고 하셨어요. 이틀 후 정희가 퇴원했고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부터 정원 관리, 집안 시설 점검까지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오랜 경비 경험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박 관리인, 오늘 정원사가 오기로 했는데 확인해 주세요. 정희는 만수를 박 관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이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만수는 좋았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만수는 저택의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택 주변을 순찰하고 모든 시설을 점검했어요. 정희는 그런 만수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만수를 서재로 불렀어요. 박 관리인, 차 한잔 하시겠어요? 만수는 어색하게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중앙의 앤티크 테이블이 인상적이었어요. 앉으세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마시고요. 정희는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백만장자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만수는 놀라웠어요.
적응은 잘 되시나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사실, 당신을 채용한 건 단순히 감사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외롭거든요.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돈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더군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박만수 씨는 달라요. 당신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절 도왔어요.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됩니다. 만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이제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일이 제 전부였죠. 그 일마저 잃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네요. 정희의 말에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죠. 한 사람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외로움에 시달렸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사건 하나가 두 사람을 이어주었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는 웃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택의 창문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한영그룹 회장 김정희의 저택 총괄 관리인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업무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저택의 모든 직원들도 만수를 신뢰했어요. 그날은 정희의 7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만수는 아침 일찍부터 저택 정원을 특별히 정리하고 정희가 좋아하는 꽃으로 장식했어요. 비서 조민석과 함께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박 관리인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 후 서재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조민석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정희와 만수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만수가 들어서자 정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박 관리인.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서류를 한번 보세요. 만수가 봉투를 열자 부동산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소유권 증서였어요. 이게 무슨...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 생일이지만 오히려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고 1년 동안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어요. 이건 그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만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감사와 인정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영그룹 재단의 서류였어요. 선한 행동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박만수 씨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만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이 계속된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요?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박만수 장학금으로요.
당신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타인을 돕는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을 지원할 거예요.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한 사람은 거리에서 쓰러졌고 다른 한 사람은 해고당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관리인, 사실 제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죠. 그래서 더욱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만수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가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늙은 경비원이 쓰러진 사람의 가방을 마구 뒤졌다는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택 정원에서는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자리였어요. 정희는 만수의 팔을 잡고 천천히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겠습니다. 정원의 벚꽃 아래 두 노인의 모습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특별한 인연. 그것은 마치 늦가을에 피어난 꽃처럼 더욱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만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지나치지 않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정희도 만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은 선한 마음이 내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구나.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 속에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선한 행동은 언제나 빛을 발하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듯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